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9월 증시 전망과 현금 확보 전략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1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수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지, 중간에 큰 충격이 오지는 않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향후 한국 증시의 방향과 우리의 투자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수 상황과 종목들 상황을 보면 한국 주식의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해주고, 새롭게 담아야 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긴 하지만 쉬어갈 때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전략을 어느 정도 취하더라도 뒤에서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는 어느 정도 청사진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공격적으로 담을 것인가 서서히 담아나갈 것인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일확천금을 한 번에 보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쌓아나가서 결실을 노리는 투자 전략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빛을 제대로 보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로봇, 자동차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섹터들은 강세를 띨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투자를 진행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지수 발표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시장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항상 달리고만 있지는 않죠. 숲을 속에서 호랑이 같은 경우에도 이빨과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사뿐사뿐 가다가 일시에 낚아채는 건데, 이러한 인내의 시간도 투자자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강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정말 답답하죠.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현금은 충분히 확보해두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가끔씩 체크해주는 겁니다. 중간중간 체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역시나 제가 벌써 1년 가까이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밀당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인하를 하기는 할 건데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쉬는 동안 광복절도 있기도 했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가면서 미국에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M2 통화량 발표가 있었거든요. M2 통화량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돈이 어느 정도는 계속 풀리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번에 CPI에 이어서 PPI, 다시 말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나서 과연 어떤 양상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대비해서 PPI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0.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전년 대비해서 3.3%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가가 어쨌든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가는 폭 자체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는 0.9% 올랐고, 전년 대비로 하면 3.3% 올랐는데 트럼프 관세 여파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예상한 부분보다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많이 나온 게 사실이에요. 지금 3년 만에 PPI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가 안정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물가가 오히려 많이 올라 버린 거예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당황한 거죠. 이러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고용지표가 나빴으니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주겠지 했는데 CPI는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확실히 하겠네 했더니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8월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9월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세 영향도 일부 있고요. 자, 이어서 진행하기 전에 혹시 저희 텔레그램 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현재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경기 지표도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어요. 7월 소매 매출이 0.5% 증가했거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죠. 관세가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GDP의 3분의 2가 소비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버티면 경기도 버틴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고용 지표가 정말 충격적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당장은 소비가 괜찮아 보이지만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유지될지는 의문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소비 지표가 나름 선방을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꼬집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과연 정말로 판매량이 늘어서 그렇게 된 건지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사서 소비가 활성화된 건지를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판매량이 증가된 게 아니라 관세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와 똑같이 소비했는데 가격만 올라가서 소비 지표가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관세 때문에 물건값이 올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생활 필수품이니까 소비를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똑같이 써도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존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급작스럽게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단기간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소비가 선방했네 라고 하는 평가도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진짜 소비가 선방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마냥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산업 생산은 5.7% 상승으로 둔화되고 소매 매출도 3.7%로 둔화됩니다. 올라가면서 감속했습니다. 7월 실업률도 5.2%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정투자도 예상보다 위축됐습니다. 중국의 지금 소매 판매를 비롯한 투자, 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이렇다는 거니까 사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 영향 때문에 부진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 시즌인 7월 도시 실업률 5.2%였고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상반기 급격한 둔화는 피했는데 정부 지원 효과로 악화되면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죠. 이 정도면 단순히 조금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침체에 빠졌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심리까지 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심리 지수를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 이번에 또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58.6으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평균적으로 높다고 평가하고 100보다 낮으면 낮다고 평가하거든요.
지금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100 대비해서 지금 58이니까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원래 한 70 몇 가지면 회복되기도 하고 그랬었고 60 몇 이렇게 찍혔었는데 58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소비 심리가 다시 회복되는 듯 했는데 재차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소비가 선방을 하지만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진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소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서 더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생활하는데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억지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8월 소비 심리는 반락했어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분위기를 해석해 보자고 하면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위축이 됐고 심지어 고용이 쇼크가 나왔으니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잘리고 취직도 안 되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쓰겠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쇼크와 더불어서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관세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물가 상승 리스크를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냉각되고 있는 건 맞지만 위기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이 이렇게 신중하게 나오니까 다른 나라들도 함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상품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 구간에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7월과 8월 유가 수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8월 들어서 쭉쭉 떨어졌어요. 이번에 PPI가 예상보다 높아서 관세 충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8월 달에 유가 떨어진 거 생각하면 PPI는 다시 또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이 달러입니다. 약달러 기조로 결국은 가게 될 것 같고요. 약달러 흐름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율이 그럼 달러 원화 가치가 올라가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많아요. 어쨌든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한국도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저는 안전자산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은 차라리 금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애초에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경기 침체가 오면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금, 달러, 주식, 부동산 할 것 없이 다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이 회복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니까 충격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굳이 큰 수익을 노리지 말고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부터 그러면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봇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인프라나 자동차, 반도체. 이 5가지 섹터는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필수적인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 현금을 잘 확보한 상태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비 심리 지수의 하락인데요. 이는 단순히 현재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개월간 소비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경험상 소비 심리가 이렇게 악화되면 실제 소비 둔화까지는 2-3개월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비가 버티고 있어 보이지만 9월부터는 실제 소비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원화가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글로벌 경기 둔화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금은 달러 약세 수혜를 받으면서도 경기 불안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요, 현재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정말 확신이 서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섹터 중에서도 특히 제약바이오와 반도체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자동차와 인프라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 시장은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거, 이게 결국 가장 확실한 수익 창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현재 시장 상황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런 시기에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원칙 지키면서 차근차근 투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안내를 드릴게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와 볼게요. 보이시는 화면 중에서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